bass louder. 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4월 17일, 자, 금요일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현님 어서오시고요. 우리 스카이님도 어서오시고, 바이청님, 그 다음에 아이템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유리사랑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제2의 인생님도 어서오시고, 네, 최영민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 여기 아까 엔도피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이번 주는 이제 그 수요일날 그 총선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21대 총선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총선 전에도 그렇고, 총선 당일날도 그렇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좀 아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총선 결과가 좀 그 언론에서 그 다음에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했던 그 수준을 뛰어넘은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좀 신경들을 좀 많이 쓰시고 피곤한 한 주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일주일 동안 수고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들을 이제 드릴 거냐면, 총선이 끝났죠, 그죠? 총선 전에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길래 아무튼 제가 방송을 계속 열어서 좀 마음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도움들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종목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삼성전자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죠, 그죠? 반도체도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총선 후에 어떻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삼성전자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자, 어떠세요? 보시기에도 되게 예쁘게 오늘 강한 급등이 하나 나왔죠, 그죠? 총선 전에 그리고 총선 당일날, 총선 끝나고 나서도 수요일날 저녁 때 잡아드렸던 시황이 아마 정확히 맞았을 겁니다.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좀 어제 저녁 방송은 제가 하루 쉬었어요. 왜냐면 어제 총선 결과가 이제 나오고 나서 머리를 좀 식히면서 생각을 좀 하려고 어제 저녁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근데 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오늘 같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총선 전에 그 당일하고 다 잡아드렸던 시황이 정확히 맞았는데, 자, 여태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복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네, 수익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짧으니까. 네. 자,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총선 당일날도 그 얘기 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큰 수익을 내시려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건 그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수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 참고로 미국이 급등하면 우리나라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우리나라가 급등하면 미국이 급등하고 우리나라가 하락하면 미국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셔라,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건 코스닥이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었죠. 네, 오르다가 딱 튀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중국, 미국, 중국, 우리나라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자, 보시면 어때요? 다우지수는 오른 게 없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미국 다우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지수를 보셔야 된다. 우리 회원들한테는 더 강조를 드렸고요. 이게 다우지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우지수 위주로 봐요. 근데 뭐 다우지수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나스닥 지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S&P 500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다우지수는 크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업종하고 종목들 때문에 그런데 나스닥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제가 나스닥 지수를 기존부터 강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아, 갑자기 여기 매일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안 들린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한번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들리시죠, 그죠?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불이 나게 올라오죠. 자, 나스닥 지수를 제가 왜 강조를 드렸죠? 그렇죠. 이 안에 업종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잘 보셔야 된다. 그죠? 반도체 중에서 누구를 강조를 많이 했었죠? 반도체 회사가 많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뭘 얘기했어요? AMD라는 회사하고 인텔을 두 개를 얘기했죠. 그죠? AMD 이게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실제 어떻게 됐어요? 전고점 근처 왔죠? 네,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텔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인텔이라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미리 올라올 거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총선 그 당일날 얘기하지 않았나요? AMD 주가를 딱 보여드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저는 대놓고 무료 추천 안 해요. 대신에 큰 시황 잡아드리고 힌트를 좀 드리죠. 그죠? 네. 정말 종목이 필요하시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때 AMD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AMD가 삼성전자 올라갈 때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그랬죠. 네. 근데 AMD는 전고점을 회복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동학개미들 때문에 그런 게 맞다라 그랬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동학개미들이, 그러니까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못 견디고 올라올 거란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얘기했었죠. 테슬라를 왜 얘기했어요? 전기차인데 미국 주식은 특성상 급락했다가 다시 원래 전고점까지 회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랬죠. 그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부터 했어요. 그때 테슬라 주식 사셨어도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제가 힌트를 드렸죠. 테슬라가 올라오면 뭐가 간다고요? 2차전지, 삼성 SDI랑 LG화학이 급등한다 그랬죠. 그 뒤에 2차전지, 중소형주 중에서도 2차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의 정식 명칭은 수소전기차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 그랬죠.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삼성 SDI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눈치를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못 견디고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오늘 장중에 6%까지 급등했죠. 그죠? 그리고 삼성 SDI랑 삼성전자가 저희가 보유 종목입니다. 삼성 SDI 보시면 어제는 7%, 이게 대형주 같지가 않아요. 20만원짜리 주식인데 오늘은 30만원 돌파했죠. 오늘은 12%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해드렸어요. 삼성 SDI가 움직일 거라고. 그죠? 무료로 대놓고 종목 추천 안 하지만 힌트를 다 드린다고요. 다른 거를 터뜨리면서 쭉 뽑았죠. 저희 방에 이 종목이 보유 종목이에요. 네. 저희는 보시면 근거 없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이 보시면 됩니다. 요건데, 자, 삼성 SDI를 추천을 했어요. 저희 방에서. 언제요? 4월 3일날 2차전지 관련주를 두 개를 추천했거든요. 네, 중소형주 하나, 대형주 하나 있는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냐면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스윙이었어요. 왜요? 대형주 갖고 스윙으로 짧은 기간 동안 스윙 내드리려고 추천했는데 여기서 추천했죠. 4월 3일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 삼성 SDI,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사시라 그랬어요. 이거 벌써 수익 보고 매도했고요.
오늘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들 매도를 좀 해드렸어요. 수익이 23%. 4월 3일날 매수해서 20일도 안 됐죠, 그죠? 네, 딱 보름도 아니다, 그죠? 14일이니까 딱 2주 걸렸어요. 23% 수익. 저희는 무식하게 안 들고 가요. 네.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좀 익으면 분할 매도 해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수익을 좀 챙겨드렸어요. 스윙 원하시는 분들 한 2주 만에 대형주로 20%대 수익이면 여러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대형주의 장점은 뭐예요? 비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진행하는 거예요. 무료 종목 추천 안 하지만 자꾸 언급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오늘 급등을 했어요. 여태까지 시황 잡아드렸던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얘기도 쭉 해드렸고, 네네. 순서대로 볼까요? 자,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계속 힌트를 드렸거든요. 실제로 계속 올라가죠. 근데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스닥 쪽이 올라가죠. 나스닥 쪽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반도체하고 전기차라고.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에 우리나라 종목에 영향 끼치는 게 이거니까 이 두 개를 얘기했던 거고,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하나 더 얘기하면 LG화학이죠. LG화학은 삼성 SDI랑 같이 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2차전지 중소형주들도 급등했고요. 오늘 수소차도 급등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방송이라고 여러분들 그 값없이 취급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우리 정회원분들도 낮에 방송 다 듣고 저녁 방송 또 들어요. 왜겠어요?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런 얘기 했었죠. 뭐요? 삼성전자 제가 무료 방송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을 건데 아마 별로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런 거 잡아내는데 좀 자신이 있거든요. 뭐냐면 요겁니다. 자, 삼성전자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쭉 돌기 전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요즘에 동학개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다. 그 동학개미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 경험이 짧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한 낙폭과대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쓸 게 없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알아서 털릴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동학개미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었는데 이때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미리 얘기했었어요. 아마 세력들이 그 동학개미들을 쫓아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를 급등시키거나 급락시키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 옆으로 고무줄 당기듯이 쭉 잡아 당기면 특히 동학개미들이 아마 미칠 거다 그랬어요. 왜요? 수익이 안 나니까. 낙폭에 따른 반등 시원하게 올라오는 이거를 노렸을 텐데 옆으로 쭉 한 일주일에서 2주만 당기면 횡보시켜버리면 개미들 전멸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게 땡겼어요. 제 예상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급등락을 시키면 개미들이 좋아가지고 단타를 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땡길 수 있다. 알고 계셔라 그랬어요.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투자자 기간별 매매 동향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기간 중에 또 누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가 쭉 집계가 되죠. 자,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우리 회원들한테 이걸 다 해드렸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올 때 누가 샀을까요? 그렇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겠죠.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특히 외국인이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때는 누가 팔았겠어요? 당연히 외국인이 팔았겠죠. 그죠? 근데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선포되고 나서 맞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도 꽤 많이 팔았어요. 언제부터 팔았죠? 네, 2월 말부터. 2월 한 20일 이후부터 외국인이 팔았는데 자, 그럼 보시자고요. 2월 한 20일쯤부터 보면
2월 20일쯤 여기죠. 네.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파는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팔죠. 그죠? 뭐 하루에 이게 800만 주, 뭐 400만 주, 700만 주, 어쩔 때는 뭐 1000만 주, 1100만 주 막 계속 엄청나게 팔죠. 어쩌다가 한 번 사는 정도. 그죠? 그냥 집중적으로 팔았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 외국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샀어요? 맞아요. 개인들이 샀어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동학개미, 이 중에 동학개미도 있고 슈퍼개미도 있고 전투개미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개미도 종류가 많습니다. 주시한 개미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곤충 개미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주식시장에도 개미 종류가 많아요. 다 동학개미는 아닌데 아무튼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조만간 이 수급이 언젠가 바뀔 거다. 뭐냐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한 게 맞고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이 개미들이 뭐 워렌 버핏인 척 하면서 뭐 삼성전자를 중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왔다는 척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단타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좀 많이 봤거든요. 주가를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횡보시키거나 수익을 안 주면 이 사람들 정체가 탄원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월달 들어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죠. 잘 보세요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다. 그죠? 3월달에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근데 3월 말 4월 초까지도 팔긴 팔았어요. 요게 4월 1일 4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긴 파는데 잘 보세요. 팔긴 파는데 어때요? 하루에 막 1000만 주 이상씩 팔다가 그죠? 지금은 100만 주 200만 주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파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여러분들 맨날 보는 네이버 뉴스나 뭐 그런 포털사이트 뉴스에 보면 어떻게 뉴스가 나오는지 아세요? 외국인이 눈만 뜨면 삼성전자 팔고 우리나라 주식 파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잘못될 것 같다. 그런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보셔라. 팔기는 파는 거 맞는데 점점 양이 줄어들죠? 그랬어요. 조만간 바뀔 거다 그랬어요. 보라고. 외국인이 실제로 사기는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었죠? 외국인이에요. 근데 많이 사요, 안 사요? 조금 사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뉴스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뉴스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더니 점점 조금씩 팔고 지금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해주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HTS 깔았으면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얘기 안 해주죠? 왜 얘기 안 해주겠어요? 개인들이 알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고 이제 순매수가 살짝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동학개미들을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를 옆으로 당기는 거다. 횡보시키는 거다. 거래량을 팍 줄이면서 씨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6%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기존에도 했던 얘기지만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개인들 엄청나게 매도할 거다. 제 예상인데 오늘 잠깐 하고 한번 보셔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그렇게 맹렬히 매수하던 개인들 오늘 얼마를 팔았는 줄 아세요? 네. 700만 주 팔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 갑자기 개인들이 더 살까요? 천만에요. 더 많이 팔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동학개미 그러면서 자꾸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뭐 바닥이 아니다 그런 헛소리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개인이에요. 물린 사람도 있고 동학개미도 있고 슈퍼개미도 있고 전투개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급반등 나오면 다 판단했잖아요. 그게 이거였다고요. 제가 이거 안 봐도 알죠? 왜요? 저는 이거 1년에 두세 번 이상씩 봐요. 왜요? 1년에 한두 번은 투매가 나오니까.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똑같아요. 저보고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쓰겠어요. 진짜. 훤히 다 알고 있잖아요. 왜요? 맨날 겪으니까 이거를. 개인들이 뭐 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다 때려버리죠? 양봉 나오면 개인들이 갑자기 살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다 팔아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순매수하느냐. 그게 중요하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건 개인이 파냐 안 파냐인데 시중팔고 팝니다. 도대체 여기서 솔직히 수익이 얼마나 났겠어요, 개인들이.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했거든요. 언제 샀냐면 요번에 폭락 나올 때 샀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어디서 샀냐면 3월 20날 샀거든요. 보이시죠? 코스피 코스닥 저점이 3월 19일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36,000원이에요. 그냥 동시업 가서 그냥 사버렸어요. 뭘로요? 스윙으로. 요즘 저희 방에 단기하고 스윙 위주로 가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스윙으로 샀어요.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리딩 다 해드릴 건데 저희 방은 다 맞춰서 해드립니다. 아무튼 네, 여기서 샀어요. 어디서? 여기서. 급반등 나올 때 바로 튀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초단타 원하시면 좀 파시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네, 스윙으로 들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들고 있어요.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당연히 20%가 넘었죠. 이 생바닥에서 산 우리도 수익이 한 20% 좀 넘는데 여기서 끌려 내려올 때 매수한 개미들은 수익이 지금 얼마나 났겠어요? 많이 나요? 5%예요. 5%? 정말 많이 나 7%?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그거 먹었다고 세상에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 내일 양봉 나오면 개인들이 더 사겠냐고요. 저희 방에서 여기서 샀다니까요. 개인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많이 샀어요. 수익이 얼마나 났겠냐 이거죠. 그래서 동학개미들을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왜요? 네, 반등 나오면 이런 양봉 하나에 다 팔아버리니까.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버스, 그죠? 인버스,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다. 개인들이 저렇게 하방에 베팅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세력들이 절대로 개인들 돈 안 벌게 해준다. 이 말은 뭐예요? 개인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더라고요. 제가 말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라. 왜 그러느냐.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된대요. 뭐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지수가 아무리 봐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을 것 같대요. 네, 쌍바닥을 찍을 것 같대요. 그래서 금이랑 은을 사야 되겠대요. 이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여기 바닥에 여기 다시 쌍바닥을 찍으면 그때 주식을 다 사시겠대요. 제 아는 지인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조만간 급등 나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소리 들었는데 오늘 바로 급등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지표예요.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보조지표 그만 보시고 인간지표를 보세요. 인간지표 증권사에 어디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내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보조지표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공짜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많죠, 그죠? 네, 그분들 살펴보시면 돼요. 코스피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어. 3% 이상. 이게 인간지표라니까요. 왜 그분이 왜 팔았다고요? 쌍바닥 찍는다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에 제가 계속 펄펄 뛰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꾸 인버스 얘기하죠. 인버스. 개인들이 자꾸 그 인버스를 자꾸 사는데 이거를 잘 보셔라.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인버스 들고 있는 사람 오늘 손해 엄청나게 봤어요. 네. 코스피 이건 코스닥 150이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조금 덜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시면 얘 보세요. 이게 인버스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돈 버는 거. 자꾸 급등 나오니까 이 사람들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신용을 엄청나게 더 사고 있다. 신용을 더 써서. 주식은 무서우니까 못 사고, 그죠? 네, 지수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사고 있다고. 이 얘기를 제 지인한테도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제 말은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간대요. 근데 자기 생각엔 지수가 쌍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 말 하자마자 어떻게 대부분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지표라고요. 개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개인들이 지금 하방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방으로. 그리고 쌍바닥 찍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머릿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네,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방어적으로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이 말씀 드렸었죠. 월요일부터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올 거다. 그리고 개인들이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이 급등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인간지표를 볼 줄을 모르세요. 근데 저는 주식만 상대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을 더 상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원들하고 더 소통을 하니까. 제 지인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또 무료 회원분들 뭐 이렇게 자꾸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무료 회원들한테 뭐 답변은 잘 안 해드립니다. 종목 진단 같은 무료 종목 진단 안 해드리니까. 근데 그분들 자꾸 물어보는 게 큰 맥락이 있거든요. 그게 다 뭐였냐면 조만간 폭락 나오지 않겠느냐, 그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 경험상 항상 그러면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인버스 보여드리고 개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린 겁니다. 이게 인간지표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릴 테니까 방송 잘 들으시고, 바쁘시더라도 녹화 방송이라도 보세요. 그죠? 녹화 방송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죠? 네. 유튜브에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들으셔도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 이 대형주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하고, 잠깐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개별주하고 테마주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총선 결과가 뭐 주요 그 여론조사, 그 다음에 그 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어떤 정치평론가분은 은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형편없었다, 내 예측이 너무 틀렸다 그러면서. 은퇴는 아니고 뭐 쉬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분들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도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총선이 끝난 어제 아침에 오전장에 주식시장 이렇게 보는데 세력들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력들도 그러니까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오전에 있죠, 9시부터 이렇게 보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어제 완전히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주식시장이 고요했어요. 진짜 조용하더라.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바다를 보는 것처럼 조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10시, 오전 10시 11시 이후 딱 지나니까 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자, 테마주들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래요.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자, 개별주하고 테마주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개별주하고 테마주에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개별주는 뭐냐면 옛날에 개별주는 이런 뜻이었어요. 호가창이 빽빽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호가창이 그냥 빽빽해. 이거 대형주구나. 네. 개별주, 그러니까 일반 그 중소형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윌비스 이런 것처럼 호가창이 빈틈없이 이렇게 빽빽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개별주라고 했고요. 네. 호가창이 헐렁한 거 있죠. 진짜 막 거래 거의 안 되는 거, 막 그런 것들. 거래 좀 되나? 스타플렉스 이런 거 보면은 중간에 좀 비어 있죠, 그죠? 네. 한주 뭐 좀 비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를 잡주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스타플렉스보다 좀 더 심해야지 잡주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아무튼 이런 걸 잡주라고 합니다. 호가창이 중간에 비어 있죠. 가격이 이렇게 7,000원, 7,040원 중간에 떠 있잖아요. 이런 걸 옛날에 잡주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예요? 호가창이 빽빽하고 그냥 말 그대로 중소형주로 요즘에는 개별주라고 그래요. 개별주. 근데 이 개별주들이 모여서 움직이면 테마주라고 하는 거예요. 테마주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나쁜 게 아니라고요. 개별주들이 몰려댕기면 테마주예요. 기업 혼자 이렇게 뭐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뭐 개별 기업이고, 그죠? 그 기업을 여러 개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하면 그게 그룹이잖아요. 개별주들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움직이면 그게 테마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재료, 같은 이슈로 가면 쉽죠, 그죠? 네. 자, 아무튼 개별주 테마주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큰 흐름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총선을 여당에서 압승했죠. 자, 이게 세력의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됐어요. 총선이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기사가 뭔지 아세요? 네.
현 정부 정책에 힘이 실렸다. 왜냐면 단독가반이니까. 단독가반을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네. 정치 얘기 아닙니다. 주식 얘기니까 마음을 비우고 들으세요. 네. 이런 얘기할 때만큼은 저도 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개별주 테마주들의 흐름이 어떠냐면 총선 여당 압승. 그랬더니 언론에서 일제히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요. 현 정부 정책에 힘이 실렸다. 자, 세력은 뭘 했냐면 어제 오전에는 결과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다가 10시, 11시 쭉 넘어가니까 뭘 했냐? 대북주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대북주. 이게 그 테마주도 올라오는 순서를 보면 재밌습니다. 현 정권에서 뭘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지가 딱 나와요. 대북주가 어제 점심부터 해가지고 쭉 들었어요. 상한가 간 것도 일부 있고요. 네. 이게 뭐냐면 현 정권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요거를 세력들이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거를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테마주들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많이 간 게 뭐냐? 무료 와이파이. 왜냐하면 이번 총선 첫 번째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를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들이 좀 갔어요. 그냥 잠깐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중에서도 이제 대북주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다는 못 보내고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경협, 철도 이런 것들이 어제 좀 급등을 했죠. 근데 경협이나 철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은 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줄 테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경협주하고 철도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가스관도 조금 움직였고, 근데 뭐가 많이 갔냐면 대북주 중에서도 인도적 지원 관련된 시멘트, 비료, 사료 이런 것들이 쫙 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료주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들었죠. 세 번째, 여러 개가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수소차 중에서는 뭐가 갔냐면 그 다음에 수소차가 갔어요. 왜냐하면 이 수소차를 현 정권에서 띄웠거든요. 풍국주정이 2018년 12월 달에 이만큼 급등했는데 이 당시에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뭐 수소차를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하겠다 계속 세력이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올렸어요. 오죽하면 하다가 이제 나중에 올릴 종목이 없으니까 테마주로 현대차가 급등했어요. 현대차가 그때 7%가 8%가 급등하더라고요. 원래 대형주는 현대차 같은 이제 그런 시가총액 그런 1위 기업들은 그냥 자동차에서 그게 1위지 않습니까? 급등 안 하거든요, 테마주로. 근데 그때는 현대차도 급등했어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요번에 풍국주정하고 유니크 같은 수소차들이 대번 급등 나왔죠. 최근까지 거래 없는 자율반등만 나왔었는데 오늘 뽑았어요. 거래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세력들이 머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압승을 하니까 기존 정부 여당 정책이 더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뉴스를 딱 활용해서 올렸다고요. 유니크 이것도 급등했죠. 예전에 그 수소차 대장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성과나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나 일자리 얘기를 정부에서 많이 했겠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력이 그냥 포장해서 올린 거니까. 뭐가 올라왔을까요? 일자리 정책주 중에서 가장 센 게 누구냐면 윌비스였거든요. 세상에 윌비스가 여기 1,500원 정도에서 이 멀쩡한 종목을 세상에 개인들이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게 총선 정책주였거든요. 600원 만들어놨어요. 600원.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다시 올라온다고. 원위치 했어요. 오늘 다시. 손절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저희 방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처음에 중시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얘기 그거였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손절하지 마셔라. 종목을 믿고 세력을 믿고 전문가를 믿으라 그랬어요. 윌비스 저희 방 기존 보유 종목이에요. 올라오잖아요. 일자리 정책주였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넥 있죠. 둘이 친구예요. 같이 잘 다니거든요. 에스코넥은 지난주에 진작에 상한가 하나 만들어서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왜요? 더 빨리 올라왔죠. 네. 일자리 정책주. 오늘 요것도 장중에 최대 1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그래 아침에 쭉 보는데 대북주는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쉬더라고요. 하루 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쭉 보니까 테슬라도 급등했겠다. 그래서 2차전지 수소차 오늘 급등할 겁니다. 아침에 미리 얘기했거든요. 삼성 SDI랑 막 급등을 해요. 수소차 전기차가 막 급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 9시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오전에 일찍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테마주들을 순환매를 돌린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일자리 관련주하고 윌비스 에스코넥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보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일자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항상 그 뒤에 아니면 그 앞에 따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벤처캐피탈, 창투사. 제가 아침에 쓱 얘기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흐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드리죠. 문자만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라이브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래서 쓱 지나가면서 그랬죠. 대성창투,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쓱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게 하나도 급등 안 했을 때예요. 아침에 1%, 2%, 2, 3% 왔다 갔다 할 때니까 1, 2%. 그리고 나서 오늘 16%인가? 18% 급등했어요. 이게 뭐예요?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TS 인베스트먼트는 이게 상한가 찍었었죠? 상한가 직전까지 왔었어요. 29.5%. 아침에 제가 얘기할 때가 3, 4%인가? 그 정도 약간 떠있을 때였을 거예요. 치고 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테마주 순환매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 뭐가 움직일지 대충 다음 나오겠죠. 그죠? 주말을 딱 지나면 아마 더 많은 재료랑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세력들이 뭐 하겠어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종목에다 입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부터 대북주야. 이렇게. 너는 이제부터 총선주가 아니라 너는 이제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종목을 오늘 추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제 아침에는 황교안주였는데 총선주였어요. 총선주였는데 황교안 씨가 이번에 졌잖아요. 그죠? 급락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이제 급락 출발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이제 플러스 저기 5% 이상 상승해서 끝났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침에는 황교안주라서 총선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니까 급락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급등으로 끝났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끝날 때는 대북주로 끝났어요. 종목 뭔지 궁금하시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총선주라서 급락으로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대북주로 급등으로 끝났어요. 세력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재료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도 했었죠. 총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총선이 끝나면 세력이 아직 안 판 종목들은 자기들이 재료를 바꿔서 올려버릴 거라고. 야, 아침에 총선주로 10% 급락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5% 이상 급등으로 끝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아침에 좀 사드렸어요. 비싼 거 좀 사시라고. 왜 그랬겠어요? 세력이 급하게 올리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아무튼 주말이 지나면 더 많은 이슈와 재료들이 생길 테니까 주말 동안에 더 살펴보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개별주 테마주들이 어때요? 총선이 딱 끝나고 나서 세력들이 이제 그거에 맞는 재료들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씌워서 어떻게 해요?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특수건설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 이만큼 급등했죠. 이거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이거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여기서 사시면 고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데 많이 떴는데 많이 떠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저점 대비 지금 2배 올라왔거든요. 100% 올라와서 잘못 건드시면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져요. 사지는 마세요.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시켜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처음에 이만큼 급등했죠. 왜요? 자율반등. 낙폭에 자율반등이었어요. 두 번째 보면 또 급등하죠. 거래 터트리면서. 이건 왜요?
이낙연 씨가 총선 전에 부산에 지원 유세 갔는데 거기에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한번 또 슬쩍 꺼냅니다. 특수건설이 옛날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특수건설은 이낙연 주였는데 해저터널 관련주였거든요. 재밌어요. 여기에서는 해저터널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다른 종목들 빠질 때 같이 급락했죠. 이건 자율반등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왜 올라왔냐? 갑자기 부산 신공항 관련주로 바뀝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럼 폭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좀 빠지더라고요. 어제는 왜 급등했는데 어제도 급등했어요. 어제 왜 급등했을까요? 어제는 대북주. 왜요? 철도가 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세력이 요즘 이렇게 한다니까요. 재료를 계속 바꿔요. 여기 중국에 뭐 그런 거 있죠. 병검인가요? 병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세력들이 이렇게 막 바꿔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재료를 잘 모르시죠? 근데 재료를 수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올려요. 총선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라. 그러면 세력이 알아서 올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세력이 알아서 올려서 원래 자리로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사셨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게 그래요. 병건 맞죠? 그죠? 변절인가요? 세력이 또 맞아요. 네. 재료를 갈아타는 것도 변절이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다 잘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투사들도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다 그래서 올린 것도 있었고, 저번에 나우아이비 보여드렸죠? 나우아이비가 저희가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이 이낙연 주였어요. 여기서 이낙연 주로 쭉 매집해놨는데 급등해가지고 수익을 좀 봤었죠. 급락했었어요. 그래서 상한가 2개를 치면서 올라오는데 상한가 2개 치고 올라왔을 때 왜 올라왔을까요? 이낙연 씨가 당선 유력해서요? 아니요. 세력이 어떻게 바꿔놨냐면 갑자기 코로나 수혜주로 바꿨어요. 상한가 2개 나오길래 그동안 다 팔아버렸어요. 코로나 수혜주로 바꿨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싹싹싹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했던 게 있었죠. 총선 끝나고 나서 바이오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마크로젠 보시면 이게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제 14% 급등 출발을 했는데 오늘 어때요? 그대로 운봉으로 끝나죠.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온 것 같은데 못 올리죠.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젠텍 같은 거 어때요? 총선 끝나고 나서 힘이 없죠. 이미 세력들은 나갔겠지만 그죠? 계속 떨어지잖아요. 바이오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총선 끝나면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조심하셔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죠? 네. 세력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방에서 어디를 들어가서 공략을 했냐면 최근에 많이 산 게 비료주나 아니면 수산주들을 좀 많이 샀어요. 비료주하고 수산주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방송을 좀 했었죠. 3월 20일 그 이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3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기서 방송을 열었어요. 저녁 방송을 열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앞으로 자율반등이 세게 나올 거다.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설명드렸고 그게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3월 20일 이후에 녹화방송 유튜브에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했던 이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겁먹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가셔라. 그랬죠? 그 다음 주에도 그 소리 했고 그 다음 주 4월달 들어와서도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뭐예요?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라. 그랬었죠? 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무리 해드려도 자꾸 쌍바닥 걱정하더라고.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또 떨어질 거라고. 근데 어때요? 거래 터트리면서 급등하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코스닥 지수가 절대 안 빠지고 더 올라가잖아요. 현재까지는 개인들이 인버스 하방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 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주식 사라고 해놓고 저희는 뭐 현금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주식을 샀겠죠, 그죠? 네. 일단은 이제 단기로 뭐 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현대사료. 자, 보세요.
이 사료주하고 비료주는 재료가 두 개인데 재료가 두 개에서 세 개예요. 이 재료를 저도 무방에서는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두 개, 세 개 중 재료가 두 개,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주였어요. 요번에 이제 여당에서 이겼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랬더니 대북주들이 날랐죠. 세력이 어때요? 세력이 머리가 좋다니까요. 세력이 총선에서 이겼네? 참 사료주 대북주잖아 그러면서 올려버린 거예요. 인도적 지원 관련주. 그래서 이제 총선 전날 현대사료를 좀 사놨어요. 요거는 단기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있는 건데 요게 매수가가 11,400원쯤인가 그래요. 쭉 계산해 보니까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요게 어제 10% 급등했고요. 오늘은 7% 추가 급등했어요. 저희 방 단기 종목은 되게 편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단기 매매할 때 그거 힘드시죠? 매도를 하고 싶어서 뭐 매도 사인 받았는데 팔려고 했더니 확 폭락해서 못 파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쭉 올라갈 때이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 여기쯤에서 매도 사인 내드려요. 파시라고. 그리고 저희 방은 바닥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바닥이거나 매수 맥점에서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쭉 급등했다가 약간 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최소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떠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살짝씩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서 이제 아무튼 우리 방에 사시는 분 되게 편한 게 스윙도 마찬가지인데 단기가 있는데 스윙은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못 파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잘 파세요. 최근 몇 년 동안 못 팔았다고 연락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잘 팔았다고 그러시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사료가 아무튼 11,400원 정도 추천했는데 오늘 13,800원까지 갔어요. 대충 계산해도 수익이 20%가 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단기로 이제 화요일날 추천했던 거고 이틀 전이죠. 그 다음에 그 전날 월요일날은 뭐 했냐면 조비 추천했어요. 조비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비료주죠. 이건 비료. 요게 보시면 요렇게 여기서 매수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죠. 22%까지 수익 났어요. 날짜 보이시죠? 13일날 추천했고 요게 조비를 보시면 조비가 그 대북주 중에 비료주 중에 우두머리급이에요. 이날 추천했어요. 월요일날 수익이 잘 났어요. 20%. 그리고 추천한 다음날 15% 급등. 그 다음날은 추가적으로 9% 급등. 뭐 그날 팔아도 되고 오늘 팔아도 되고 내일 팔아도 되고 편안하게 가죠. 왜 그러겠어요? 매수 맥점에서 사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로는 이런 거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으로 가는 종목들은 이제 라이브나 문자반에서 저희 추천하는 건데 이런 거 추천했죠. 삼성 SDI 대형주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죠. 이런 데서 매수했어요. 스윙 딱 보름 2주 지나서 오늘 12%까지 급등했죠. 누적 수익이 23%예요. 편안하잖아요. 여기 손절가가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종목 무식하게 안 가져갑니다. 회원들 지금은 이제 계좌를 자꾸 돌리게 하려고 매도 사인을 잘 내드려요. 그래서 4월 3일날 매수했고 여기서 바닥에서 사죠. 오늘 이제 12% 급등하길래 3만원 이제 고기 30만원이구나. 30만원 고기 직전에 29만 6천원인가 그 정도에서 삼성 SDI 스윙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팔아드렸어요. 나는 더 가져가고 싶다. 그분들은 리딩 따로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스윙을 원하시는 분들은 잘라드렸어요.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 한 열흘 만에 20%짜리 수익 한번 내보세요. 우리는 동학개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희 방은 이제 주식 투자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노련합니다. 회원들이. 리딩도 되게 편하게 하겠죠. 그죠? 네. 그런 분들 모시고 뭐 함부로 거래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게 추천 나간 게 스윙으로 나갔거든요. 여기에서. 스윙이죠. 3월 20날. 생바닥에서. 샀어요. 초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이틀 만에 좀 팔아드렸고 초단타 이틀 만에 이게 수익이 한 10% 나왔어. 15% 나왔었나 그래요. 갖고 있는 분들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들고 계시고 또 수익이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하나 더 했죠. 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보죠. 시간이 벌써 늦었네. 그죠? 요런 것들입니다. 신라 SG 4월 13일날
스윙. 여기서 나왔어요.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상한가 진입 전에 비중을 좀 축소시켜 드렸죠. 누적 수익이 일주일 만에 45% 났어요. 이게 스윙이에요. 직장인들 그분들한테 추천 나가는 거죠. 4월 6일날 추천 나갔고 4월 13일날 딱 일주일이죠. 네. 일주일 만에 40% 수익 내고 좀 팔았어요. 이렇게 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바닥에서 나가죠.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은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셔라. 신용미수 몰빵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얼마든지 큰 수익 내실 수 있다. 그 얘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그죠? 이 수익률 게임에 여러분들도 빨리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수익만 줄어들 뿐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수익 난 거를 보여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려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세력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뭐 수급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꽤 유명하신 분인데 데일 카네기 그분이 했던 그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뿐이다. 이분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 때까지 바람 탓만 하면서 기다리는 건 그거는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남들이 쌍바닥 찍는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만 동학개미들 때문에 돈이 안 벌린다. 서로 욕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뒤로 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그죠? 네,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분의 말처럼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